오는 2024년 6월 30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장성광업소가 조기 폐광합니다. 청춘을 바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던 산업전사이자 산업 역군인 광부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역사적인 곳이죠.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둔 지금 장성광업소의 발자취와 폐광 이후의 지역 변화까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탄광이 주로 분포한 데가 이제 강원 남부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충남 이제 보령 지역, 그리고 전남 화순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의 문경 지역, 이렇게 이제 탄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강원도 남부 영월, 영선, 태백, 삼척 지역에 길게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서 이제 탄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개발된 탄광들은 주로 이제 자원의 수탈 목적으로, 그래서 삼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도계나 태백 쪽에 있는 탄을 캐서 그쪽 항구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갔고요. 그 밖에는 이제 1960년대 이제 그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탄들이 본격적으로 탄광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이쪽에 이제 각종 철도들이 이제 부설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탄광, 석탄광이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다가 이제 이게 1970년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고속 굴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해 가장 탄을 많이 캔, 그래서 이 탄광의 어떤 석탄 생산을 엄청나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특히 장기 가행을 위해서 그 큰 광업소마다 수직갱이라는 긴 이제 땅 속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막대한 이 석탄들을 이제 캐내는 그런 이제 그 수직갱을 설치한 장기 가행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러다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소에서 유리 파동, 소비 파동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석탄이라는 수요가 이제 많아지게도 됐고, 하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 점차 이제 그 소에서 우리가 신부화라고 그러는데, 탄을 캐는 게 점점 지하로 막 이제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탄을 이제 캐려면. 그러다 보니까 지하 한 수직으로 1km, 실제 탄을 야외에서 막장까지 거리가 길게 한 12km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캐로 들어가는데 보통 1시간씩 걸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사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환경도 이제 석탄 중심에서 석유 중심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80년대 말에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사 정책이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광부들이 있던 탄광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역이 공동화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폐광지역 개발지원의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결과로 이제 강원랜드가 들어서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 광산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두 군데가 남았는데, 하나가 태백에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 그리고 이제 삼척 도계에 있는 그 석공 도계광업소, 이 두 개가 이제 마지막 탄광에 남아서 올해 이제 태백 장성광업소 문을 닫고 1년 후에 이제 도계광업소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탄광은 이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둡고 새까만 광산에서 캐낸 석탄으로 우리 지역은 어느 곳보다 환한 물을 피웠습니다. 태백이라고 하는 동네가
삼척에서 분리가 돼서 태백시가 된 게 1980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석탄의 증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된 시기가 바로 그 시기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석탄 생산량을 보유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태백시의 전체에서 아마 한때는 한 50% 이상의 아마 그 GRDP라고 그러죠. 지역 내 총생산의 그 정도를 차지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종업원 수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장성 같은 지역은 거의 거의 광부 광산의 도시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고요. 철암동도 마찬가지고. 이랬던 곳에서 이제 점차 이제 광부들이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지역은 점점 이제 축소화가 되고, 지금은 한때 12만 5천 거의 13만을 유지하던 태백시 인구가 지금은 3만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장성광업소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기존의 종업원들과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종업원이 대략 한 300여 명 되는데, 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까지 합치면은 대략 이거를 한 10년치로 계산하면 한 3조 원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문을 닫으면 경제 효과가 지금 날아가는 셈인데, 이러다 보면은 태백은 단순히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다. 인구 유출, 막을 방도는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안사북이 과거 95년 폐광 이 대규모 투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만약에 이쪽 폐광지역 진흥지역에 한해서 적어도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무상으로 만약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거기 계신 주민들이 이제 한 3만 한 5, 6천 되는데, 그리고 학생 수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웬만한 중고등학교 전부 다 무상으로 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갈 거라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폐광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는 이제 상당히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광업소의 상당 부분 장성광업소 갖고 있는 각종 재산들이 있어요. 도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고철로 팔리지 않게, 거기는 각종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살라지지 않게 다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태백이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빨리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각종 장비라든가 설비,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 명령까지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보존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고요. 장성광업소 폐광은 단순히 광산 폐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